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한동안 변화가 없을 것 같던 이곳에서 한국식 경영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국식 경영이 스페인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마드리드 시청 경제분석실에서 근무 중인 나라 고메스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7년이 다 되어갑니다. 경제분석실의 업무는 늘 수치와 그래프 속에서 반복되었고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지역 경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고 통계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저희 주요 업무였죠. 물론 이 일에 자부심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은 권태로움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경제 지표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의 지역 경제 동향을 비교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이상한 수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어 학원 등록자 수였어요. 사실 스페인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은 케이팝이나 드라마 덕분에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간 등록자 수가 무려 200%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집계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통계 담당자가 잘못 입력했거나 자료 수집 과정에서 중복 집계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에게 다시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죠. 그런데 담당자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말하며 저에게 최신 자료와 관련 보고서까지 가져왔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그 자료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드리드 시청 홈페이지에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문의하는 스타트업의 상담 신청 건수가 예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사실도 확인했거든요. 문화 교류 차원을 넘어 실제로 한국 기업들과 협업을 하거나 한국식 경영 방식을 배우려는 젊은 창업가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빠르게 한국식 문화가 확산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열풍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급격한 변화였거든요. 그때부터 제 안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현상이 유행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건지 반드시 밝혀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데이터 너머의 진실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숫자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는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고서만으로 이 현상을 결론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만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팀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번 현상을 직접 조사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처음엔 내가 직접 나서야 할 문제일까? 라고 물으셨지만 제 눈빛에서 단단한 결심을 읽으셨는지 좋다. 대신 꼭 객관적인 자료로 근거를 남겨야 한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접 현장에 나가 한국식 경영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를 확인해 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마드리드 시내에서 최근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알칼라 지구였습니다. 평소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지만 최근에는 창업지원센터와 공유 오피스들이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젊은 창업가들의 아지트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곳에서 실제로 한국식 경영을 배우고 있다는 젊은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 작은 발걸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드리드 시청 경제분석실에서 발견한 한국어 학원 등록자 급증과 한국 기업 협력 문의 증가라는 이상 현상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알칼라 지구의 창업지원센터였습니다. 알칼라 지구는 평소에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유 오피스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집중되면서 마드리드의 젊은 창업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으로 떠올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 그곳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스타트업들의 포스터가 가득 붙어 있었고 카페처럼 꾸며진 라운지에는 노트북을 펴놓고 열심히 토론하는 청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끈 건 한 무리의 청년들이 모여서 한국 기업과 관련된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한국의 무언가를 연구하는 듯한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겨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루이스 산체스라는 청년이었습니다. 28세의 루이스는 기술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독창적인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어요.
저는 그에게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떤 점이 궁금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루이스는 눈빛을 반짝이며 한국 기업의 팀워크 문화와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선배가 후배를 체계적으로 멘토링해주며 성장을 돕는 방식이 너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루이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사실 스페인의 많은 기업들은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를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때로는 조직 내 혼란과 갈등이 생기기 쉽다는 지적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루이스가 말한 한국식 멘토링 시스템은 수평적이면서도 책임감을 갖고 후배를 돌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또 다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타 로드리게스였습니다. 27세의 마르타는 디자인 에이전시를 창업해 2년째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한국 기업의 문화가 빨리빨리라는 이미지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직접 경험해보니 그 안에는 깊은 팀워크와 상생의 정신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르타는 자신의 회사의 한국식 멘토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본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경력이 많은 직원이 신입사원을 1대1로 도와주며 업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내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프로젝트 완성도도 높아지고 매출 역시 크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마르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식 경영이 유행이나 흥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상생의 철학이 실제로 스페인 기업 현장에도 스며들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루이스와 마르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한국 기업의 마드리드 지사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계 전자부품 기업 중 한 곳이 최근 스페인 진출을 확대하며 현지 스타트업과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기업의 지사장님께 인터뷰를 요청드렸고 다행히도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계 전자부품 기업의 마드리드 지사에서 김정우 지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지사장님은 45세로 한국에서 20년간 근무하다가 3년 전 마드리드로 파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한국식 경영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셨습니다. 나라 씨, 저희가 스페인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한 건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장점인 체계적인 시스템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스페인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배워야 진정한 상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김 지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 기업이 스페인을 정복한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현지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식 멘토링 시스템이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그리고 스페인 직원들이 이를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김 지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식 경영이 사람을 위한 문화라는 점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와 마르타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한국식 문화를 배우려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알칼라 지구에서의 만남과 한국계 전자부품 기업의 인터뷰를 통해 저는 한국식 경영이 유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변화가 마드리드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보는 것이겠죠. 저는 알칼라 지구에서 루이스와 마르타를 만나 한국식 경영이 스페인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전자부품 기업의 김정우 지사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식 경영이 마드리드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오해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식 경영을 도입한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너무 빠른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루이스의 스타트업 팀 내부에서는 한국식 멘토링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선후배 관계가 강화되면서 너무 군대식 아니냐라는 농담 섞인 불평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프로젝트의 완성도도 향상되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직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점차 언론에도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마드리드의 한 경제 전문 매체에서
스페인을 잠식하는 한국식 경영. 과연 안전한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내용은 한국식 경영이 스페인의 전통적인 수평적 기업 문화를 해치고 상하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해 조직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특히 루이스의 스타트업 사례를 언급하며 직원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루이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분명 도전과 변화에 대한 열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언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루이스의 회사가 마치 내부 갈등으로 무너지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물론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것은 성장통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식 경영을 도입한 기업들의 실태 조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청 경제분석실에서 조사 허가를 받고 루이스와 마르타뿐만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한국계 기업까지 직접 찾아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식 경영을 도입한 기업들 대부분에서 매출이 평균 2030% 이상 증가했고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도 분명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멘토링 시스템 도입으로 신입 직원들의 업무 습득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문제없이 잘 적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고 상하 관계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직원들도 분명히 존재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직원들은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고 기업들은 장기적 경쟁력을 얻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이 현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마드리드 시의회 의장인 안토니오 페레스 의장님께서는 처음엔 한국식 경영이 스페인의 고유한 기업 문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하셨습니다. 의장님은 스페인은 오랫동안 가족 같은 분위기와 창의성을 중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식 경영이 과연 우리에게 맞을까요? 라며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잠시 고민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의 현장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사례들을 의장님께 조심스레 보고드렸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스페인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의 강점을 살리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루이스와 마르타 같은 젊은 창업가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제 보고서를 진지하게 읽어보시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국계 기업 대표들과의 직접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장님은 한국 기업 대표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겠다며 스케줄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듣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의장님께서 한국 기업 대표들을 만나고 돌아오신 날이었습니다. 의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 씨, 내가 직접 만나보니 한국 기업들도 우리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진정성이 있더군요. 상생이라는 말이 허울뿐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함께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국식 경영이 스페인의 발전을 돕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증명된 셈이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한국식 경영과 스페인식 기업 문화가 어떻게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마드리드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드리드 시의회 의장님께서 한국 기업 대표님들과 직접 만나 한국식 경영의 진정성을 확인하신 이후 시청 내부에서는 한국식 경영 도입의 효과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경제분석실의 담당자로서 이 변화의 흐름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한국식 경영을 도입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계열사까지 총 20곳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직원 인터뷰, 경영진 면담,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매출 분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저조차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식 경영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은 평균 매출이 35% 증가했고 직원들의 이직률은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루이스의 스타트업처럼 한국식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한 곳에서는 직원들의 업무 적응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프로젝트 성공률도 20% 이상 높아졌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마르타의 디자인 에이전시에서는 고객 만족도가 크게 상승해 유럽 다른 도시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가 몰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식 경영 도입이
경제적 지표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원들 간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해졌다는 보고가 많았고, 가족 간의 대화 시간도 평균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식 효 문화가 직장과 가정에 스며들면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거나 동료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했고, 의장님께서도 시민들에게 이 변화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식 경영이 스페인의 전통적 가치와 결합해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즈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변화를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한국과 스페인의 장점을 함께 녹여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과 스페인의 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문화예술계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스페인 한국 문화융합센터 설립 프로젝트를 의장님께 제안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제 아이디어를 들으시고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결국 힘주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라 씨, 이 프로젝트는 센터가 아니군요. 한국식 경영의 체계와 스페인식 창의성을 결합해 우리만의 혁신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겠네요. 그렇게 센터 설립이 공식화되었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센터 설립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루이스와 마르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식 멘토링 시스템과 스페인의 창의적 워크숍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한국계 기업의 김정우 지사장님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한국 기업의 협력 사례와 시스템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마치 새로운 기업 문화를 탄생시키는 실험실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센터가 개관한 날, 저는 개관식 무대에 서서 시민들과 기업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식 경영에서 배운 함께 성장하는 정신과 스페인 고유의 따뜻한 인간미를 결합해 진정한 상생의 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루이스와 마르타가 제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김 지사장님도 자랑스럽게 무대 아래에서 손뼉을 치고 계셨습니다. 센터가 문을 연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한국과 스페인의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가 50건 이상 성사되었고, 그로 인해 창출된 경제 효과는 수십억 유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스페인과 한국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식 경영이 스페인의 전통적인 가치와 만나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상생의 길을 시민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시스템이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정신이었습니다. 이 정신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스페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작된 한국식 경영의 변화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정문화와 체계적인 경영 방식이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소중한 가치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